첫 번째 이슈입니다. 방금 막 설명을 들으셨듯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은 결국 통과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신설 법인이 12월 1일에 본격 출범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죠. 주주가 아닌 투자자들도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봤는데 전체 주식 가운데 직접 참여, 대리 참여, 전자투표 등으로 77.5%가 출석을 했는데 82.3%가 찬성을 하면서 결국 분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10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반대를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근데 주가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제 처음에 이제 물적 분할 얘기 나왔을 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이제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에서 향후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봐라라고 말씀을 그쵸. 이제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한번 일정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차이점도 좀 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해소된 거는 맞는데 그쵸. 지금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통이 조금 안 됐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로 됐을 때 이제 개인들은 이제 주식을 가져갈 수 없는 없어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다시 공모를 지원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이제 상장이 된 이후에 물론 내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상장이 되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게 됐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괴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LG화학을 투자했었던 이유 자체가 사실은 배터리를 보시고 또 투자하셨던 그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분사되면은 내가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국민연금이 막판에 좀 이제 반대를 하는 방면으로 가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게 이제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 외인들이 워낙 많이 네. 좀 보유를 그쵸.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만 좀 참여를 해주게 됐을 때도 사실 그게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분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기업이 배터리 쪽으로 해서 이제 점점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전초에 대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으로 좀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뭐 투자 심리에 작용이 돼서 주가가 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분사가 된 이후에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LG화학으로밖에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와 관련된 수급들이 들어올 거고 상장되기 전까지는 그 관련된 이슈들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상장이 되더라도 어쨌든 지분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너무 걱정을 하시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상태에서 이제 괴리감을 느낀 사람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물량을 던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좀 주가가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저점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여기 반등이 나왔었던 요 라인들에서 사실은 지지가 나오는지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60만 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만약에 좀 뚫리기 시작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120선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저는 이 아래 하단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 지금 매물대 차트 켜보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요 라인에서 빠르게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매물이 좀 비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빠지게 됐을 때 그리고 횡보 라인이 있었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들이 이렇게 좀 차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매물이 일정 부분에서 이탈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의 변동이 빠르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단 부분까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랫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다 해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배터리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들 어떻게 회사가 커져 나갈 것인지 이런 좀 전망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분사가 되면서 뭐 차입금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재무 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실적이 얼마나 견조하게 나오는지 등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의 상방을 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가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보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사 이후에 어차피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LG화학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토심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눌릴 수 있지만 뭐 그 상장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LG화학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위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또 중장기로 봤을 때는 LG화학 말고는 뭐 뚜렷한 대안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신설 법인이 설립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점에서 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상승 랠리를 신나게 달리던 풍력주들 최근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좀 상승하려는 모습, 꿈틀꿈틀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풍력주들은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풍력주, 뭐 태양광주 좀 다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한동안 좀 1차 랠리 달리다가 네.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요건 대선 때문에 조금 쉬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엄청 좀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보기 위해서 잠깐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슈가 이제 어디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좀 유망합니다. 지금 뭐 유럽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시도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또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세계 5위 국가로 올라가자 이런 얘기로 굉장히 좀 추진을 하고 있고 뭐 투자 같은 경우도 뭐 10조 원 이상의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상풍력 자체가 이제 육상풍력보다 뭐 이런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시간 자체는 좀 오래 걸리지만 네네네 만드는 데는 약 7년 정도까지 뭐 이제 허가 나오고 찾고 뭐 하는 데까지는 거의 7년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게 한번 설정이 되고 이제 단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지역적인 부분에서 많이 해탈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육상보다는 훨씬 더 풍속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에너지를 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린 수소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그린 수소를 할 때 유럽 쪽은 이제 해상 풍력을 연계해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라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탈석탄, 뭐 탈원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이슈는 보다 더 강조가 되면 강조가 됐지 그렇게 안 되긴 어렵다. 그리고 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소전기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LNG선 그다음에 태양광이랑 이런 풍력 그리고 최근엔 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되고 있고 네. 뭐 어제 말씀드렸던 뭐 녹색 부분도 결국엔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관련된 종목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고 또 그린 뉴딜 정책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CS 윈드가 있을 수 있고 뭐 두산중공업 그리고 포스코 그다음 세진중공업 등이 지금 최근에 또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삼성중공업도 다시 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풍력 관련된 해상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안 하던 그런 회사들도 다시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거고 그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CS 윈드를 좀 살펴보시면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오르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선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변화가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좀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이런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대만, 뭐 일본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런 풍력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근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관련 해상 풍력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산그룹에 대한 이런 지배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들 그리고 해상 풍력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포스코도 이런 이제 풍력에 대한 이런 강제를 좀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건설부터 시작해서 풍력 관련된 뭐 거의 전반적인 흐름들까지 많이 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눌리고 쉬어갈 때 좀 매수하셔가지고 중장기로 충분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 친환경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좀 쉬어갈 때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설명을 하시면서 풍력주들 몇 가지 유명한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추이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